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치루베나 대 미트일란 축구와 관련하여서 치루베나는 2승 1무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트일란은 승점 2점으로 3위를 자리하고 있으며 치루베나는 브라가 드로고레를 제압을 하며 예상 밖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리그를 파르티잔과 양분하는 강팀이긴 하지만 유로파 레벨에서도 충분히 통하고 있습니다. 이바니치와 판코프 가이츠 등 이성과 최전방을 오갈 선수들이 스쿼드에 즐비를 하고 데게네크는 드라고비치와 상대 공세를 최종 수비에서 물샐 틈 없이 제어 중입니다. 탄탄한 수비력으로 중원을 지키는 사노고의 화력도 치루베나 상승세의 원동력입니다. 다음으로 미트일라는 홈 두 경기에서는 승점 1점씩을 따냈지만 원정에서는 완패를 하며 선두권 추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에반데로와 이삭센 등 좋은 공격진이 있지만 오니에카가 중원에서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루베나 미트일란 또한 주전 센터백인 주닝요가 이 경기까지 징계로 빠져야 하기에 수비진의 부담도 있습니다. 미트일란이 원정에서 수비의 중심을 두고 역습으로 결과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치루베나의 다득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희 생각은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 미트일란은 홈에서 치루베나 상대로 공격적인 경기로 승점 1점을 가져가긴 하였지만 볼 결정력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며 많은 찬스를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홈에 2점을 누릴 수 있고 사노고와 가이치 8코 등이 활발한 공격 가담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을 할 치루베나가 승리를 하고 예선 통과에 성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치루베나 즈베즈다 조에서는 1위로 승무승 패승 지난 주말 자국 리그에서 3대0 완승을 거두게 되면서 팀 에너지 있어서 레벨을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토너먼트 조기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공격 성과가 무리 없이 나오는 곳으로 지난 공식전 5경기에서 도합 13득점을 적중을 했습니다. 치루베나 미트일란 이 두 곳에 있어서 치루베나 팀은 주전 공격수 파브코프가 가공을 할 만한 득점에 대한 감각을 뽐내고 있고 이선의 이바니치 또한 양질의 전진의 패스와 함께 크로스로 일선에는 힘을 더하는 동시에 직접 득점을 노리는 데 능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뒷문 기복이 다소 존재를 하며 선수들의 경기력 널뛰기가 심합니다. 앞선 맞대결에서도 전반 경기를 잘 풀어놓고 후반 막바지 실수로 인해서 위기를 유연하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장자는 부카노비치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FC 미트일란 조에서는 3위로 무무승승승. 이 축구팀은 공격 성과가 준수한 곳으로 물론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칠 전력은 아니지만 앞선 공식전 3경기 연속으로 3득점씩을 올렸다는 점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일선 공격진이 윗선에서 잘 버티고 상대 수비를 묶고 나머지 자원들은 양질의 전진 패스와 크로스로 힘을 보태며 문제는 수비 기복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대량 실점과 최소 실점 허용을 반복하는 중으로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상대의 공간을 허용을 하고 1대1 매치업에서도 열세를 보이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음으로 치루베나 미트일란 이 두 곳에 있어서 치루베나 직전 경기에서 라드니츠키 상대로 0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하였으나 최근의 5경기에서 단 1패에 그친 흐름입니다.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있는 공격진이 상승세를 주도를 하며 지난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홈 2점을 안고 승리를 노립니다. 이곳은 홈 2점을 안고 있는 이들의 공세가 유력한 일정입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 있어서 측면의 활용 빈도가 높으며 타타이 벤 아부안의 측면 조합의 최근 경기력은 만족스럽습니다. 이들 개인 전술 우위를 기반으로 상대 측면 공략에 성공을 합니다. 측면 수비 조합의 공격 가담과 득점 지원 역시 강점으로 꼽히며 상대 불안 공략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노고를 중심으로 하여서 한 중원의 수비 전환 안정감 기복으로 최근의 일정에서 실점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은 불안합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 일정에서 이들이 기록한 평균 점유율은 42.8%에 불과합니다. 신중한 운영을 기반으로 경기력 운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시도를 할 이번 라운드에서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음으로는 미트일란 직전 경기에서 라네르스 상대로 1대3 승리를 챙겼으며 최근의 6경기에서 패배 없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파 리그 일정에서 아직 승리는 없으며 원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최근에 5번의 경기에서는 4번의 멀티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된 공격진 화력이 좋습니다. 이곳은 원정 부담 극복이 우선입니다. 신중한 운영을 시도를 하며 300을 기반으로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를 합니다. 파울리뉴 안데르손 측면 조합의 수비 안정감은 떨어지며 측면 조합을 중심으로 하여서 공격 전개를 시도를 할 상대를 맞아서 선전을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쉬운 측면 공간형 균인율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수비진의 위험지역 장악 어려움이 맞물려 위기를 반복을 합니다. 팀 최다 득점 지원인 브루마도는 부상으로 결장을 합니다. 오늘은 츠루베나 미트윌란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 대 라치오 축구와 관련하여서 마르세유는 3무 승부를 기록 중에 있으며 라치오는 갈라타사라이에 이어서 조에서는 2위입니다. 마르세유는 예선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하였으며 3경기에서 윈데르의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라치오전에서도 갈라타사라이를 만나서도 모두 앞서는 경기 내용을 보였고 칼레타카와 곤잘레스 살리바의 수비 라인도 안정적입니다. 팀이 시즌 전 구상한 풀 전력으로 이번 홈경기에 나서는데 파이와 윈데르, 밀크와 귀행두지, 위롤라와 제르송이 정상 출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치오는 갈라타사라이에 패배를 했지만 그 후 승점 4점을 따내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 마르세유에게 2위를 내주게 지금 순위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세유 라치오 지난 주말 강팀인 아탈란타 상대로 종료 직전까지 앞서가는 등 최근의 경기력이 안정적이기에 이 경기에서 승점을 노립니다. 안데르손이 임모빌레를 도와 역습에 강점을 보이는 공격진이 있고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중원에서 최전방에 A 패스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마르세유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홈에 2점이 있고 모처럼 풀 전력으로 나설 수 있는 일정입니다. 라치오는 알베르토와 빌린코비치 사비치가 버티는 중원의 안정감이 좋은 팀이지만 귀행두지와 파에 제르손과 하리시 나설 마르세유가 밀리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라치오는 아체루비와 라두 등 최종 수비가 워낙 위험한 파울을 자주 하게 밀레크를 견제하다 스스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피아 마르세유 조에서는 3위로 승무무승, 현재 승점 3점으로 조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경기 전부 무승부를 거두며 아직 승리가 없으며 빠른 반등을 위해서 가용 전력 100%를 활용을 하여서 고삐를 당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전방 화력이 매우 떨어지는 곳입니다. 파의 의존도가 심하기에 그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전반적인 공격력이 좌우가 됩니다. 마르세유, 라치오 이 두 곳에 있어서 마르세유는 한마디로 상대가 작정을 하고 그를 묶으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다는 방증으로 그래도 후방 제어는 나쁘지 않습니다. 3백과 4백을 혼용을 하면서 적극적인 전술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선수들 개개인 집중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결장자는 타르가라인 나디르 세기르 축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SS 라치오 조에서는 2위로 승무패 승무 이곳은 수비 안정감이 선결이 되었으며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 라인을 두텁게 만들고 윗선의 과감한 압박 또한 잘 들어가는 중입니다. 펠리페가 중심을 잡고 윗선의 사비치와 레이바가 활동량을 높여서 상대 중원을 잠식을 하며 또한 상대는 파에만 묶이면 공격력이 반감이 됩니다. 그를 집중 마킹을 해서 실점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합니다. 그러나 원정 분리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안방만 벗어나면 유독 답답한 흐름에 있어서 고전을 하며 실제로 지난 공식전 원정 4경기에서 2무 2패로 부진을 하였습니다. 마르세유 라치오 최근의 일정에서 공격수와 수비수 양면에 있어서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는 중이며 하지만 라치오는 유독 원정 경기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루한 공방전 끝에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 것 같은 경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르세유 조 3위로 3경기 전부 무승으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지만 승리 또한 없는 곳입니다. 최근에 리그에서도 저득점 양상이 시즌 초에 비해서 확연하나 유로파 무대에서 또한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3경기 득점은 단일회로 조포파의 제르송 등 주축 공격 자원들의 복귀는 분명 희소식이나 여전하게 이전과 같은 막강한 타급력이 기대를 하기에는 최근의 페이스가 다소 떨어집니다. 특히나 전력을 쏟아서 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라치오를 상대로라고 한다면 그 공세에 있어서는 더욱 빛을 발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탈해 있던 주포파이를 비롯해서 윈데르 제르송과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복귀로 공격적 기세를 크게 올릴 만한 형세입니다. 다음으로 라치오 조 2위로 무난한 흐름을 달리나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상당합니다. 기본적인 전력 측면에서 우세 구도를 잡지만 대회 경기력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나 리그 화력이 두드러지는 임모빌레와 같은 득점원들의 활약이 유독 컵 대회에서 저조한 양상을 띠기에 기대감은 더욱 떨어집니다.
다만 이들 또한 치열한 순위 싸움 속에서 이번 경기 100%에 가까운 전력을 활용을 할 공산이 크며 결장자가 전무한 가운데 경기력 효율은 더욱 끌어올릴 구도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원정길이라고 해도 쉽게 주도권을 내어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주포 임모빌레를 비롯하여서 아체르비와 같은 주축 수비 자원까지 복귀를 이루며 현지에서는 100% 전력을 가동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마르세유가 특유의 끈끈한 대응세를 홈에서 더욱 강하게 구축을 할 수 있는 형세입니다. 다만 역시나 최근의 저조한 파급력을 벗어날 명분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라치오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형세로 양팀이 저득점 추이에 첨예한 대립 구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르세유 라치오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